명화를 느끼는 순간, 화가를 만나는 순간, 그림 순간, 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그림들 중 가장 유명하고 또 진기한 작품을 꼽는다면 단연 이 작품, 얀 반 에이크의 걸작,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들 수 있죠. 가로로 60cm 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15세기를 박제해 놓은 정교한 미니어처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침실 앞에서 모자와 외투까지 갖춰 입은 남자, 드레스를 잘 차려입은 여자, 다소 긴장돼 보이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들은 분명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까칠한 인상착의의 이 남자는 15세기 플랑드르 지역에 살던 이탈리아 출신 상인 지오반니 아르놀피니고요. 맞은편에 서 있는 수줍은 표정의 여자는 그의 아내 지오반나 체나미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혹자는 이 장면이 결혼식 장면이다. 또 누군가는 아니다. 실내에서 주례도 없이 무슨 결혼식이냐, 약혼식 장면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두 사람의 재산권 이행 장면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죠. 그렇지만 이 그림은 부부의 결혼을 암시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흔히 이 작품을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고도 부릅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은 채 손을 포개고 서 있습니다. 벗겨진 신발은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흔적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부부의 삶을 시작한 남녀를 보여주고 있죠. 창문 쪽에는 신랑이, 침대 쪽에는 신부가 서 있는데요. 바깥일을 하는 남자와 집안일을 하는 아내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보여주죠. 창밖에 보이는 체리나무와 창틀에 올려진 오렌지는 모두 다산의 상징입니다. 침대 헤드를 장식한 조각은 출산을 도와주는 성녀 마르가리타의 형상이죠. 침대는 열정적인 부부의 사랑을 기원하는 듯 강렬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둘 사이에 서 있는 귀여운 애완견 역시 부부간의 신뢰와 충실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장을 밝히는 샹들리에에 초 하나가 켜져 있는데요. 빛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 종교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림 정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볼록 거울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의 눈동자를 의미하는데요. 볼록 거울 테두리를 장식한 10개의 그림이 보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과정을 차례로 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겪게 될 삶의 어려움을 암시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결혼식에는 증인이 있어야겠죠? 볼록 거울 속에 비춰진 공간 속에는 아르놀피니 부부 이외에 2명의 증인이 더 있습니다. 한 명은 아르놀피니의 친구, 다른 한 명은 이 작품을 그리던 화가 얀 반 에이크입니다. 화가는 결혼식의 증인으로서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라고 그림 속에 서명까지 써놓았네요. 그런데 이 작품은 두 사람의 결혼 자체보다 눈길을 끄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랑이 입은 럭셔리한 모피 코트의 질감, 커다란 챙의 모자, 신부의 고급스러운 그린 가운과 오묘한 블루톤의 이너드레스가 너무나 패셔너블하죠. 이들은 FW 패션 하버를 장식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스타일리시하고 화려합니다. 천장에 걸려있는 샹들리에의 고급스러운 세공은 감탄을 자아내고요. 뒤에 있는 볼록 거울 역시
흔치 않은 고가의 공예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이 그림은 결혼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 이전에 아르놀피니 부부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아르놀피니는 유럽 최고의 경제도시 네덜란드 브레헤에 이주해서 부르고뉴 공작에게 값비싼 옷감을 팔았던 포목상이었는데요. 그는 뛰어난 장사수완으로 경제적인 부를 쌓아 점차 사회적 지위를 높여갑니다. 결국 왕의 시종장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귀족들의 전속 화가까지 고용해서 자기 초상화를 주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수성가하게 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보란듯이 자신의 재력과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15세기 네덜란드는 무역과 상공업의 발달로 부유한 상인들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왕과 성직자가 아니라 평범한 개인의 욕망이 드러나는 유럽 최초의 근대적 문화예술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이를 흔히 미술사에서 인간 중심의 문화예술, 르네상스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르네상스 회화의 문을 열었던 천재 화가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얀 반 에이크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얀 반 에이크는 당시 유럽에서 최초로 유화 기법을 적극 사용하기 시작했던 화가예요. 중세 시대까지 화가들은 대체로 달걀 노른자에 색깔 가루를 섞어 바르던 템페라 기법을 사용했는데요. 템페라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금방 건조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긴 시간 정교한 묘사를 하기 어려웠고 사실적인 표현에는 한계가 있었죠. 얀 반 에이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란 노른자가 아닌 기름을 사용해서 유화 기법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유화 기법으로 긴 시간 동안 대상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섬세하게 묘사했던 그의 화풍은 미술사에 있어서 일대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구현된 완벽한 사실주의 표현이었죠. 그는 정확한 원근법, 명암법, 섬세한 질감의 표현으로 극도의 사실성을 가진 화면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보고 있으면 두 눈으로 본 것만을 집요하게 그려낸 화가의 이성적인 시선이 느껴집니다. 이로 인해 1000년 가까이 신과 종교에 대해서만 다뤄왔던 기나긴 중세의 문화가 끝나고 개인의 소소한 욕망과 허세까지도 그림 속에 담아낼 수 있는 르네상스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화가 얀 반 에이크는 자신의 자화상 액자 상단에 인생의 좌우명을 적어 놓았는데요.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한이라는 글입니다. 이 문장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본 것만을 완벽하게 그리겠다 라고 완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겸손하게 구현하고자 했던 화가의 성실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화가의 좌우명이 만들어낸 이 보석 같은 작품이 결국 인간 중심의 예술,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던 힘이 된 것은 아닐까요?